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김지은은 갑자기 입술이 닿는 느낌에 눈을 감았다. 그 키스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그녀의 약혼식 전날 밤이었다. 그 순간 그녀의 약혼자 박준호의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모든 것이 무너졌다. 지은은 28살, 대기업 사무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던 여자였다. 그녀의 삶은 부모님의 기대에 따라 짜여 있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리고 이제는 좋은 집안의 남자와 결혼. 하지만 그 키스를 한 사람은 남자가 아니었다. 이민지, 25살의 자유로운 영혼, 예술가였다. 민지는 지은을 처음 만난 카페에서부터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날은 우연이었다. 지은이 커피를 주문하던 중 민지가 스케치북을 들고 앉아있는 모습을 봤다. 그림이 예쁘네요. 지은의 한마디가 시작이었다.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처럼요. 그 후로 그들은 자주 만났다. 처음에는 친구로, 나중에는 그 이상으로.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려 애썼다. 이건 그냥 호감일 뿐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민지의 손길, 민지의 미소, 민지의 목소리가 그녀를 흔들었다. 약혼식 준비 중에도 지은의 마음은 민지에게 가 있었다. 부모님은 지은의 결혼을 자랑스러워했다. 아버지는 준호처럼 착한 사위가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이제 내 인생이 안정될 거야 라고 안심했다. 하지만 지은은 밤마다 불안했다. 이 결혼이 정말 나를 위한 걸까? 그녀는 물었다. 민지와의 만남은 비밀이었다. 그들은 서울의 조용한 공원에서 또는 민지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시간을 보냈다. 민지는 지은에게 자유를 가르쳤다. 인생은 내 거야, 지은아. 부모님의 기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지은은 두려웠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그녀의 보수적인 가족에서 이런 사랑은 용납되지 않았다. 그 키스 후 박준호의 어머니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여자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은은 무릎을 꿇고 빌었다. 죄송해요, 어머님. 이건 실수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소문은 가족 사이로 퍼졌다. 지은의 아버지는 분노했다. 내가 어떻게 우리 집안을 망치려 해? 그는 소리쳤다.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왜 그런 선택을 한 거니? 정상적인 삶을 살면 안 돼. 지은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정상적이라니요? 이게 제 감정인데요. 하지만 그녀는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민지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괜찮아. 내가 갈게요. 하지만 지은은 거부했다. 지금은 안 돼. 상황이 너무 복잡해. 그날 밤, 지은은 혼자 방에 앉아 울었다. 그녀의 선택이 가족을 파괴할까 봐 두려웠다. 다음 날, 약혼식은 취소되었다. 준호는 상처받았지만 이해하려 애썼다. 지은아,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해. 그는 말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달랐다. 그들은 지은을 비난했다.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지은은 직장에서조차 불편한 시선을 느꼈다. 동료들이 속삭였다. 김대리, 그 소문 진짜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민지는 지은을 기다렸다.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망설였다. 내 가족을 버릴 수 없어. 위 갈등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밤새 생각했다. 사랑과 가족, 어느 쪽을 선택할까?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가족의 사랑을 잃을까? 아니면 진정한 자신을 포기할까? 지은은 거울을 보며 물었다. 나는 누구야? 그 질문이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민지와의 추억이 떠올랐다. 함께 산책하던 한강, 웃으며 나눴던 대화. 그 모든 것이 소중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사회적 압력이 컸다.
지은의 친구들조차 멀어졌다. 그런 건 이상해. 한 친구가 말했다. 지은은 상처받았다. 왜 나를 이해 못해? 그녀는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내적 갈등을 키웠다. 그녀는 상담소를 찾았다. 저는 여자를 사랑해요. 그녀는 처음으로 고백했다. 상담사는 조용히 들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지은은 믿기 어려웠다. 교육받은 대로 그녀는 정상을 추구했다. 이제 그 틀을 깨야 했다.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다. 내가 행복해야 해. 하지만 민지도 자신의 고통을 숨겼다. 그녀의 가족은 이미 그녀를 버렸다. 너 같은 딸은 없어. 어머니의 말이 아직도 아팠다. 민지는 지은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너만은 나처럼 되지 마. 그녀는 생각했다. 지은의 결정이 다가왔다. 그녀는 가족과 대면해야 했다. 지은의 집안은 폭풍이었다. 아버지는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다. 이 결혼을 왜 취소했는지 솔직히 말해.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그 사람이 민지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가족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아버지는 미쳤어. 그런 건 병이야. 라고 외쳤다. 어머니는 울며 내가 왜 그래? 우리가 뭘 잘못했니? 라고 물었다. 지은의 오빠도 개입했다.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사람들 손가락질 받을 텐데. 그 말들이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미안해요. 그게 전부였다. 민지는 멀리서 지은을 기다렸다. 그녀의 스튜디오는 조용했다. 캔버스에 지은의 초상을 그리며 민지는 생각했다. 지은아, 내가 올까? 민지의 과거가 떠올랐다. 그녀는 대학 시절 첫사랑을 했다. 여자 선배였다. 하지만 그 사랑은 비밀로 끝났다. 선배는 가족의 압력으로 헤어졌다. 미안해, 민지야. 나 결혼할게. 그 말이 민지를 무너뜨렸다. 이제 민지는 지은을 잃고 싶지 않았다. 지은은 직장에서 휴가를 냈다. 개인 사정으로요. 상사가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짐을 쌌다. 민지랑 갈게. 그녀는 결심했다. 하지만 문 밖에서 오빠가 기다렸다. 가지마. 부모님 아프실 거야. 오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망설였다. 가족의 사랑이 그녀를 붙잡았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해? 그녀는 괴로웠다. 사회의 정형이 그녀를 압박했다. TV에서 동성 결혼 뉴스를 봤다. 한국에서 불가능해. 뱅커가 말했다.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민지와의 대화가 떠올랐다. 우리가 해외로 가면 어때? 민지가 제안했다. 하지만 지은은 내 뿌리를 버릴 수 없어. 라고 답했다. 이 딜레마가 그녀를 괴롭혔다. 지은은 민지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들은 손을 잡았다. 나 가족한테 말했어. 지은이 말했다. 민지의 눈이 빛났다. 잘했어. 하지만 지은의 표정이 어두웠다. 그들은 반대해. 민지는 안아줬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지은은 두려웠다. 만약 그들이 나를 버리면 민지는 이 나 있잖아.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지은은 위로받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지은의 아버지가 민지의 스튜디오를 찾았다. 내 딸을 데려가. 그는 위협했다. 민지는 당황했다. 아저씨, 지은이는 행복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너 같은 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 라고 소리쳤다. 민지는 충격받았다. 저 같은 애라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떠났다. 하지만 그 방문은 민지를 흔들었다. 그녀는 지은에게 말하지 않았다. 지은이를 더 힘들게 할 순 없어. 민지의 내적 갈등이 시작됐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이 지은의 삶을 파괴하는 건 아닌지 고민했다. 지은은 가족과 또 대면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오빠가 말했다. 지은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내 탓이야, 그녀는 울었다. 병원에서 어머니를 봤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왜 이런 길을 택했니? 지은은 설명했다. 이게 제 진심이에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사회가 너를 받아줄까? 그 질문이 지은을 괴롭혔다. 그녀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 사랑은 잘못된 걸까? 가족을 아프게 하는 게 옳은가? 지은은 밤새 생각했다. 민지와 헤어질까? 하지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다. 민지는 친구에게 털어놨다. 지은이가 힘들어해. 친구는 포기해. 한국에서 이런 사랑은 힘들어. 하지만 민지는 포기 못해. 그녀의 결의가 강했다. 지은은 결정을 내렸다. 민지랑 함께할게. 그녀는 가족에게 선언했다. 하지만 그 선언의 대가는 컸다.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왔다. 민지의 스튜디오로 갔다. 나왔어. 민지가 안아줬다. 하지만 그 안아줌 뒤에 숨겨진 고통이 있었다. 지은의 선택이 민지의 삶도 바꿔놓았다. 사회의 시선이 그들을 따라왔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사람들이 쳐다봤다. 저 사람들 속삭임이 들렸다. 지은은 불편했다. 우리가 잘못한 거야. 그녀는 물었다. 민지는 잔이야.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민지도 피곤했다. 그녀의 예술 활동이 영향을 받았다. 후원자들이 떠났다. 이미지가 안 좋아. 한 후원자가 말했다. 민지는 상처받았다. 내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그들의 관계를 시험했다.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이력서에 왜 그만뒀어요? 면접관이 물었다. 지은은 개인 사정지라고 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 사회적 압력이 그녀를 변화시켰다. 그녀는 더 강해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다. 친구들, 가족의 지지, 안정된 삶. 이제 그녀의 삶은 불확실했다. 민지와 함께 그들은 미래를 계획했다. 우리 잘 될 거야,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불안했다. 정말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지은과 민지의 새 삶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됐다. 그곳은 민지의 스튜디오 근처였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가족이 그리웠다. 밤마다 어머니의 전화를 기다렸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오빠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엄마 아직 아프셔. 지은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내가 갈게. 그녀는 병원으로 갔다. 하지만 아버지가 막았다. 내가 왜 왔어? 더 아프게 할 거냐? 지은은 울며 돌아왔다. 민지는 위로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하지만 민지도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미 연락을 끊었다. 너 같은 딸 필요 없어. 그 말이 아직도 메아리 쳤다. 민지는 지은에게 그 고통을 나누지 않았다. 나 혼자 견뎌야 해. 그녀는 생각했다. 지은의 직장 생활은 힘들었다. 새 회사에서 동료들이 그녀를 피했다. 그 소문 들었어. 누군가 속삭였다. 지은은 참았다. 내 일에 집중하자. 하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민지와의 관계도 긴장됐다. 오늘도 늦게 올 거야.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일이 많아라고 답했다. 하지만 사실은 피하고 싶었다. 사회의 압력이 그녀를 지치게 했다. 어느 날 지은은 옛 친구를 만났다. 지은아, 너 괜찮아? 친구가 물었다. 지은은 이라고 했지만 친구는 그런 선택 후회 안 해? 라고 물었다.
지은은 화가 났다. 후회. 이게 내 선택이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흔들렸다. 정말 후회 안 해. 그녀는 자문했다. 민지는 자신의 예술을 통해 감정을 표현했다. 그녀의 그림은 지은과 자신의 사랑을 담았다. 하지만 전시회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이런 주제는 부적절해. 관객이 말했다. 민지는 상처받았다. 왜 사랑을 부정해? 그녀는 울었다. 지은이 달려왔다. 괜찮아. 민지는 아니, 지친해 처음으로 약점을 보였다. 그날 밤, 그들은 대화를 나눴다. 우리 계속할 수 있을까?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할 수 있어? 함께라면. 하지만 불신이 싹텄다. 지은의 가족이 다시 나타났다. 오빠가 찾아왔다. 부모님께서 보고 싶어 하셔. 지은은 망설였다. 민지랑 상의할게. 오빠는 그 애 때문에 가족을 버릴 거야. 라고 물었다. 지은은 버리는 게 아니야. 선택하는 거지. 하지만 그 말에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집에 가서 민지에게 말했다. 가족 만나러 갈게. 민지는 불안했다. 혼자. 지은은 민지는 배신당할까 봐 두려워. 하지만 지은은 갔다.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는 돌아와. 민지랑 헤어져.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정상적으로 지은은 정상. 이게 제 정상이에요. 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압력이 컸다. 생각해 볼게요. 그녀는 말했다. 돌아온 지은은 민지에게 솔직히 말했다. 가족이 헤어지라고 해. 민지는 충격받았다. 너는, 지은은 모르겠어. 그 말에 민지는 배신감을 느꼈다. 나를 포기할 거야. 지은은 아니야. 하지만 가족도 중요해. 논쟁이 시작됐다. 가족이 내 삶을 통제하게 둘 거야. 민지가 소리쳤다. 지은은 너도 이해해. 이 갈등이 그들의 관계를 흔들었다. 민지는 혼자 나갔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지은은 불안했다. 민지, 가지마. 하지만 민지는 떠났다. 그날 밤, 지은은 과거를 회상했다. 민지와의 첫 만남, 키스, 행복한 순간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위태로웠다. 사회의 정형, 가족의 기대, 자신의 감정. 이 삼각 갈등이 그녀를 괴롭혔다. 민지는 친구 집에 머물렀다. 지은이가 흔들려. 친구는 포기해. 너도 아프잖아. 이민지는 사랑해. 하지만 고통이 컸다. 그녀는 지은의 가족을 원망했다. 왜 우리를 인정 안 해? 다음 날, 지은은 민지를 찾았다. 미안해. 민지는 내 선택이야.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들은 화해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새로운 위기가 다가왔다. 지은의 직장에서 그녀의 관계가 공개됐다. 김대리, 당신 동성애자야? 상사가 물었다. 지은은 부정하지 않았다. 네, 그 후, 그녀는 해고됐다.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 이유였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이게 현실이야. 민지는 지지했다. 새로운 일 찾자. 하지만 지은은 절망했다. 모든 걸 잃었어. 이 손실이 그녀의 결의를 시험했다. 그녀는 가족에게 다시 갔다. 저 헤어질게요. 그녀는 거짓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민지를 포기할 수 없었다. 이 도덕적 딜레마가 절정에 달했다. 지은은 선택해야 했다. 사랑인가, 안정인가. 지은의 해고는 그녀를 무너뜨렸다. 이제 어떻게 살아? 그녀는 민지에게 물었다. 민지는 내가 도울게. 내 예술로 버텨보자. 하지만 민지의 상황도 나빴다. 후원자들이 더 떠났다. 논란 피하고 싶어. 그들은 말했다. 그들의 아파트는 조용했다.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빌려줄까? 지은의 오빠가 제안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민지랑 헤어져. 지은은 거부했다. 안 돼. 이 선택의 대가가 컸다. 그들은 가난 속에서 버텼다. 민지는 그림을 팔아 돈을 벌었다.
지은은 프리랜서 일을 찾았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경력에 흠이 있어 한 클라이언트가 말했다. 지은은 분노했다. 내 사랑 때문에 이 차별이 그녀를 변화시켰다. 그녀는 LGBT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여기서 힘을 얻자 모임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가족이 버렸어, 누군가 말했다. 지은은 공감했다. 나도 그래, 이 연결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민지도 함께했다. 우리 같이 싸우자 하지만 내부 갈등이 재발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다시 입원했다. 이번엔 심각해, 오빠가 말했다.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내 탓이야 라고 속삭였다. 지은은 울었다. 미안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와 라고 말했다. 지은은 흔들렸다. 민지 없이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순간 지은의 마음이 갈렸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엄마가 아프셔. 민지는 가봐. 하지만 눈치챘다. 헤어지자고 할까 봐 두려워. 지은은 아니야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고민했다. 그날 밤 지은은 꿈을 꿨다. 가족과 민지가 함께 있는 꿈 하지만 깨어나니 현실이었다.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가족 곁에 있을게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는 충격받았다. 나 버리는 거야. 지은은 아니. 잠시만. 하지만 민지는 배신이야. 라고 소리쳤다. 민지는 짐을 쌌다. 갈게 지은은 붙잡았다. 가지마. 하지만 민지는 떠났다. 내 선택 존중할게.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지은은 무너졌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지? 후회가 밀려왔다. 가족 집으로 돌아간 지은은 어머니를 돌봤다. 고마워 어머니가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공허했다. 민지가 그리웠다. 밤마다 전화를 걸려다 참았다. 민지, 미안해. 민지는 혼자 스튜디오에 머물렀다. 그녀의 그림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지은 없이 어떻게, 그녀는 울었다. 친구가 위로했다. 새로운 사랑 찾아. 하지만 민지는 지은만 사랑해. 이 분리가 그들을 괴롭혔다. 지은은 가족의 압력을 느꼈다.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은 네 애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반항했다. 그녀는 민지를 찾았다. 미안해. 민지는 늦었어. 하지만 눈에는 사랑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다시 만났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내 가족은, 지은은 내 선택이야. 이 재회는 감정적이었다. 하지만 가족이 알았다. 아버지는 분노했다. 다시 그 애, 지은은 내 이 사랑해요.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 지은은 나왔다. 이번엔 영원히. 민지와 함께 그들은 해외로 가기로 했다. 캐나다로 가자. 거기서 결혼할 수 있어. 민지가 제안했다. 지은은 동의했다. 새로운 시작. 하지만 출국 전 어머니가 찾아왔다. 가지마. 어머니는 울었다. 지은은 덤마, 이해해주세요. 어머니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포옹했다. 이 순간 약간의 희망이 생겼다. 사회의 변화도 느껴졌다. 뉴스에서 LGBT 권리 운동이 보였다. 한국도 변할 거야. 의 지은은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공항에서 그들은 손을 잡았다. 함께라면 오케이. 민지가 말했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았다. 지은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내 선택이 옳았을까? 이 질문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캐나다에서의 삶은 자유로웠다. 토론토의 거리에서 지은과 민지는 손을 잡고 걸었다.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았다. 여기선 정상적이야.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웃었다. 드디어 그들은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민지는 예술을 계속했고 지은은 새 직장을 찾았다. 영어 공부 열심히 할게. 지은이 말했다.
하지만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국의 가족이 생각났다. 엄마 괜찮으실까? 지은은 걱정했다. 민지는 전화해봐. 지은은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가 받았다. 지은아,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엄마, 잘 지내? 어머니는 보고 싶어. 지은은 울었다. 저도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돌아오지 마, 오빠가 전했다. 이 거리가 그들의 화해를 어렵게 했다. 민지의 가족도 연락이 없었다. 엄마한테 편지 써볼까?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좋아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이 고립이 그들을 더 가까워지게 했다. 우리만 있으면 돼,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내적 상처는 깊었다. 지은은 밤마다 악몽을 꿨다. 가족의 비난, 사회의 시선. 내가 잘못한 거야, 그녀는 물었다. 민지는 위로했다. 아니야. 사랑은 오라의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예식장에서 친구들만 초대했다. 영원히 함께 웃어야 했다. 하지만 행복 뒤에 그림자가 있었다. 한국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를 봤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이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민지는 변화할 거야, 하지만 불확실했다. 지은의 직장 동료가 물었다. 한국에서 왜 왔어? 지은은 사랑 때문에. 동료는 이해했다. 멋져, 이지지가 그녀를 치유했다. 하지만 과거의 배신이 떠올랐다. 가족의 거부, 친구들의 멀어짐. 그 모든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었을까? 지은은 고민했다. 민지도 자신의 손실을 느꼈다. 내 예술이 한국에서 금지됐어, 그녀는 말했다. 지은은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그들은 커뮤니티 활동을 했다. LGBT 모임에서 이야기를 공유했다. 한국에서 왔어요. 가족을 잃었죠, 지은이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공감했다. 우리도 그래, 이 연결이 힘을 줬다. 하지만 한국으로의 귀환 욕구가 생겼다. 언젠가 돌아갈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가족이 받아주면 희망이 싹 텄다. 어머니로부터 편지가 왔다. 내 행복을 빌어. 왜? 지은은 울었다. 엄마, 이 작은 변화가 식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돌아봤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한 게 옳았어. 하지만 여전히 논쟁적이었다. 사회는 변하지만 개인의 고통은 남는다. 민지와 지은은 함께 산책했다. 우리 잘했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하지만 마음속 질문이 있었다. 이야기의 끝에서 그들의 여정은 계속된다. 사랑은 승리했지만 대가는 컸다. 이제 묻는다.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고 진정한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